이 못된 정부가 김건희 하나 지키겠다고 지금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범죄 혐의가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한 이 한 여자를 지키겠다는 정부 고위 관료, 즉 국무위원들의 행태가 참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국무위원이면 장관입니다. 조선시대로 보면 정승 판서죠. 그런데 이 정승과 판서들이 나서서 범죄 혐의자, 명백히 드러난 범죄 혐의자 김건희 하나 지키겠다고 나선 겁니다. 공부도 잘하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행정고시도 패스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공무원도 되고 또 승승장구해서 차관, 장관까지 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고작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그리고 쫓겨나게 되면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를 그런 여자 비리 천국 김건희 하나 지키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뭐 김밥 천국은 봤어도 비리 천국이란 말은 처음 들어본 말 아닙니까? 오직 김건희한테만 쓸 수 있는 용어가 바로 비리 천국입니다. 비리 천국 김건희. 그 김건희를 옹호하고 나선 장관들. 참 속아 웃을 일 아닙니까? 뭐 이런 일이 워낙 잦으니까 이제 뭐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그 고관 대작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도 장관님네 하고 공무원들 앞에서 하고 뭐 고급 승용차 타고 좋은 밥 먹고 일정 관리하는 비서 있고 운전기사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부끄러움도 모르는 정말 쪽팔리는 인사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냐? 오늘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거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딸랑딸랑딸랑. 지금 이렇게 한 거죠. 나이타로 막 머리에다 불 켜면서 막 딸랑거렸는가도 몰라. 응? 이미 사직하겠다고 말한 지가 반년이 넘은 이 늙은 총리가 그 윤석열 꼬북 노릇이나 하면서 바른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참 추한 모습이죠. 지금 한덕수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꼬붕이 돼갖고 윤석열 그리고 그 마누라 지키는데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인사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낱낱이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 특검 법안이 어떤 겁니까? 김건희는 13개에 이르는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하도 뭐 이 윤석열이가 거부를 막 해대니까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달랑 2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과 함께 저지른 작태 공천 개입 이 문제만이라도 특검을 하자라고 민주당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후보 4명을 추천을 하면 야당이 각각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고르고 그 2명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윤석열이가 1명을 임명하면 되도록 그렇게 민주당이 그렇게 특별 법안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즉 이것이 제3자 특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죠. 그러면 정부는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게 되고 국회에서는 재의결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이는 오늘 29일까지 이거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오늘 할 겁니다. 오늘. 마누라에 대한 것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누라에 대한 건은 일을 잘합니다. 생각도 안 해. 그 이유는 간단하죠. 마누라의 불호령이 무서운 겁니다. V0 김건희, V1 윤석열 이러니까 자기 위에 대통령이 있어. 대통령보다 더 높은 대통령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건희가 무서우니까 하루라도 지체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요물 하나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절대 후진국이 돼버렸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윤석열이는 지금까지 2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제 25번째 거부권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제 국회로 넘어오면 의결을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좀 늦추겠다 이런 방안을 지금 좀 늦추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28일 본회의에서 하려고 했는데 재표결 시점을 좀 늦춰야겠다. 왜냐? 친한계 그러니까 한동훈계사의 국회의원들이 좀 마음이 흔들릴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에 김건희는 개 목줄로 묶어서 묶어놔야 된다라는 게시판, 당원 게시판의 글, 그리고 역대 보수 정권 중에 이런 영부인을 본 적이 있느냐라는 글 등등등 이런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친윤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의 단일 대우를 흔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한동훈은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서 생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친한동훈계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윤석열과 한패거리입니다. 절대 윤석열과 대결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갈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동훈이 떨어져 나간다? 안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결별할 것이다 이렇게 보던데 그들은 결별하면 둘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결별하지 않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전략은 지금 현 상황에서 친한동훈계를 흔든다 이런 전략인 것은 뭐 맞죠. 그런 전략밖에 지금 민주당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8명의 이탈표를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민주당 등 야당에게 200석을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200석을 주지 않는 국민들이 윤석열이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은 국민들도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그렇죠? 108석이나 되는 의석을 국민의힘에게 몰아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최순실 사태 때처럼 또 국민의힘이 나서서 탄핵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것, 적은 것은 좀 막을 수 있어도 탄핵이라는 것이 올라가게 되면 탄핵은 어쩔지 모른다. 한동훈 입장에서도 대선 빨리 치르면 좋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봤자 별로 안 좋아. 한동훈이가 끝까지 그런 동력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이재명 대표를 꺾고 싶겠죠. 왜냐? 2년 반 동안 기다렸다가 할 수 있는 동력은 한동훈이한테는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가능성은 있지만 탄핵을 막지는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김건희를 안고 가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 보수 괴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 나라가 누구 탓입니까? 요물 김건희 탓 아닙니까? 그 요물 김건희가 저 바보 윤석열을 움직여서 나라를 지금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뻔히 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면서 이걸 방치하고 이것을 막고 특검을 막고 탄핵을 막은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습니다. 진짜 보수 괴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문을 닫는 것이죠. 폐족으로 가는 겁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천 개입에 연루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물론 지금 이제 약간 무섭긴 하겠죠. 김건희 특검법에 공천 개입 김태균이 아니지 김태균아 미안하다. 명태균과 김건희가 작당을 한 공천 개입 이 사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무섭겠죠. 이미 독립적인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그렇지만 자신이 공천 개입에 연루돼 있다. 그러면 찬성하기가 힘들겠죠. 그렇다면 공천 개입에 연루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잘라내고 윤석열 몰아내고 이렇게 해서 진짜 정부, 좋은 정부, 어디에 가서도 국격 높은 그런 정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애국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애국자들 아닙니까? 물론 친일 매국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아.
그렇다고 막 108명 전체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친일 매국노들 빼고 뉴라이트 빼고 쓸만한 국회의원들 8명 이 정도는 좀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국민의힘에 있을 겁니까? 저 썩어 문드러진 국민의힘. 이게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고름이 살 되지 않습니다. 김건희 문제 이것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버티다가 묻어버릴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건 오산입니다. 절대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정권이 끝나게 되면 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 거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도 그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털어라. 그 똑똑한 머리로 계산 좀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만 똑똑하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참 똑똑하죠. 공무원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고시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다 똑똑합니까? 이 공무원들도 이제 이미 벌써 일손을 놓고 난파선에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그걸 국회의원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배가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면 누가 가장 먼저 뛰어내립니까? 배 안에 있던 쥐 그리고 바퀴벌레 또 개미 이런 벌레들이 가장 먼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인간은 난파선인 줄 모를 수도 있어. 인간은 되게 무뎌요. 좀 감각이 무딥니다. 인간이 좀 빠른 것 같은데 동물보다 곤충보다 인간이 더 느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또 생각하는 머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하는 머리가 기대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난파되지 않을 거야. 지금 어디 구멍이 좀 나 있는데 그렇다고 이 배가 가라앉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기대심리가 높아. 그러니까 난파 조짐을 배가 보여도 그 배에서 선뜻 뛰어내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들은 이미 난파선임을 알아차리고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무식한 윤석열 정부 고작 임기 반환점밖에 돌지 않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임기 말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가 기사를 썼습니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썼어요. 어차피 뭘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 보신주의가 만연해 있다. 패배주의는 그렇다 치고 보신주의.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뀐다 한들 자기가 나갑니까? 또 다음 정부 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신주의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패배주의에 빠진 것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이 때문에 못하니까 참 패배주의에 난 빠져 있어 라는 거고, 패배주의에 빠진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보신주의에 빠진 겁니다. 나 윤석열 정부에서 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은 정부의 공무원으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아 라는 심리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부실 정부를 넘어서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정부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입만 열면 4대 개혁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의료개혁부터 말아먹었어. 그런데 연금개혁 손도 못 댔습니다. 노동개혁 손 댔습니까? 교육개혁 손 댔습니까? 손도 못 대고 의료개혁 하나 손대다가 나라가 폭삭 망가지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 선진국 대한민국이 의료 후진국으로 한순간에 낙하해버렸습니다. 윤석열이가 손만 대면 무조건 망하는 윤석열의 마이너스의 손,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했습니까? 손도 못 댔잖아요. 교육개혁 했어요? 노동개혁 했어요? 손도 못 댔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4대 개혁과 관련된 부처에 있는, 그러니까 주로 복지부야. 주로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죠. 근데 연금개혁, 의료개혁이 보건복지부란 말이에요. 이 보건복지부 여기가 거의 전화 공포증이 있다. 기자들이 전화를 하려고 하면 그냥 전화를 서로 안 받으려고. 답변할 게 없으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이미 망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지금 가장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 노릇을 할 때 마지막에 출입한 곳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였습니다. 이 공무원들 제가 잘 압니다. 지금 이미 이 사람들은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산업부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체코 원전 가지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체코 원전 또 그리고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뭐 이래가지고 동해에서 뭐 석유가 나온다 이러면서 쌩 난리를 쳤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뭔지는 압니까? 뭐 국정 브리핑 제1호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동해에서 뭐 석유가 나온다고 쌩라를 했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과정이 결과는 아직 멀었으니까 그 과정 하나 설명이 없습니다. 체코 원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체코 원전 무슨 뭐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됐다고 하다가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또 프랑스로부터 제재가 들어오니까 체코가 그걸 다 해지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자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서로 안 받으려고 한다. 결국 이런 것들이 나라를 지금 망가지게 하고 있다. 누가? 윤석열이가. 공무원들 탓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공무원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에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되지도 않고 못된 일을 윤석열과 함께 손발 맞춰서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예? 책임질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세종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생각인 겁니다. 자, 정권이 바뀌면 그리고 또 막 문책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 거의 수천 명을 데려다가 잡돌이를 해서 감옥에 때려 보내려고 생지랄을 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생했어요. 진짜 기소되고 나중에 물론 무죄가 됐죠. 다 원전과 관련해서요. 원전 폐쇄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아주 아주 친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자와 공무원 관계. 그 내가 다 알고 있는 공무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뭐였습니까? 탈원전이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들어와서 탈원전과 관련해서 경제성 문제, 이 문제 서류 너희들 다 뭐 잘못했네 이러면서 그 공무원들을 전부 다 감옥에 보내고 이런 짓거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뻔히 봐왔는데 공무원들이 일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음 정부에서 그러면 모두 다 봐주라고요? 그 사람들을? 왜요? 윤석열이는 보복을 하는데 다음 정부는 보복을 안 해야 됩니까? 그럼 미친 정권이 어디 있어? 보복을 했으면 철저하게 다시 밟아줘야죠. 보복을 당했으면 그러려고 정권 잡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는 그러려고 정권 잡았잖아. 윤석열이는 배신자입니다. 왜냐? 문재인이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반대인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거기에서 대통령이 되고 문재인이가 뿌리를 둔 민주당 인사들을 모두 다 잡돌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일했던 공무원들 전부 다 감옥 보냈지 않습니까? 이런 배신자 윤석열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예? 윤석열이가 원래부터 저쪽이었냐?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문재인의 은덕으로 검찰총장까지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걸 배신하고 지금 문재인이를 다시 소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겠다? 문다혜, 김정숙 여사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인 거야. 하여튼 뭐 그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체코 원전 문제 요거 그쪽에서 체코 측에서 우리 보류하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선협상 대상자로 됐다고 할 때는 장관이 나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원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웨스팅하우스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원전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모르겠습니까? 거기에 출입하는 기자도 아는데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복지부, 산업부 뭐 이쪽만 이야기했는데 국토부, 기획재정부 모두 다 마찬가지죠. 공정거래위원회 일 안 합니다. 공무원이 윤석열 꼬봉입니까? 국민의 공복이잖아요. 그들이 다 압니다. 윤석열 꼬봉으로 돼봤자 나중에 결국 감옥 가는 길밖에 없다. 지금 2년 반 남아 있습니다. 이 정부가. 반드시 2년 반을 까지 가지 못하도록 국민의힘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정부입니다. 이미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정부라니까요. 인공호흡기가 지금 달려 있어. 이걸 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탄핵인 것이죠. 정부 공무원들한테 너희들 일 안 하고 있다라고 탓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저 모양 저 꼴인데 공무원들은 당연히 일 안 하죠.
그러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 나라가 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면 됩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안 내려오면 강제로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죠.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탄핵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눈 떠보니까 후진국이다 이 말을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이대로 두고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추동력은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정부, 바른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